자, 반갑습니다. 9월 8일 목요일이고요. 적풍에 돌아온 증시 풍향입니다. 자, 오늘로 이제 이번 주가 끝났고요. 이제 명절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그래도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가 시장 뭐 양호하게 마치는 모습이었고, 아시아 증시에서도 크게 무너진 나라들이 좀 없었고 좀 평온하게 끝나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많이 이제 밀리는 원인이 한국에 있진 않아요. 우리나라 증시가 밀리는 원인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금리를 얼마나 올리느냐, 그리고 유럽 쪽에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는 것들, 거기서 이제 우리가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많은 기업들, 우리 뭐 현대나 삼성 같은 데서 수출도 좀 하고 이러면서 관련 테마가 형성돼서 주가가 올라가고 막 그러고 있죠. 그 이외의 종목들은 좀 재미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이제 쏠림 현상이 있는 장이 그렇게 좋은 장은 아니죠. 하락장이다 보니까 소수 업종으로 이제 쏠리게 되는데, 이 이벤트들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면은 많은 것들이 또 안정이 될 것이고요. 오늘 뉴스를 좀 보니까 다가오는 9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0.75를 올리는 거를 거의 뭐 시장에서는 확실시 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에 증시가 좀 많이 밀린 것들이 그런 걸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11월 달에는 얼마나 올릴 것이냐, 벌써 이제 관심이 글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있을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 이 아저씨가 뭐 좋은 얘기를 하는가, 지난번처럼 또 분위기 깨는 말을 하는가 봐야겠지만, 이미 시장에는 한번 반영이 됐다는 것이고, 우리 명절 끝나고 나서 화요일 날 미국에서 나오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어떻게 수치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현재 7월을 올릴 거라고 예상했던 게 50을 올릴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속도를 낮출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좀 혼란스러운 그런 장세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나라는 난리치고 있을 때. 자, 그래서 오늘도 주도 업종들 빠르게 알아보고 우리 또 추석 새로 갑시다. 오늘은 사실 이번 주죠. 오늘을 포함해서 이번 주는 완전히 뭐 배터리의 주라고 해야 될 정도로 배터리 관련주들이 정말 시장을 완전 주도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보니까 이수화학이 거의 뭐 완전한 대장이죠. 이수화학이 혼자 완전 쉬지도 않고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면서 이번 주 상승률만 20% 이상, 지난주에도 한 30%가량 올랐고 전주에도 비슷하게 15% 이상 올랐어요. 쭉 올라가고 있죠. 월봉으로 보니까 지난달에 한 70% 올랐고 15% 올랐고, 예전에 제가 이수학을 처음 분석해서 드렸을 때 그때 반신반의하던 내용들이 다 현실화가 됐죠. 그래서 이수학이 오늘 이제 배터리 쪽에서는 완전한 대장주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동안의 대장이었던 성일하이텍이 오늘은 약간 주춤하는 모습,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은 주도권을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코스모화학, 이 녀석이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좀 올린 종목입니다. 참고로 이수학도 이게 개인 수급이 아닙니다. 오늘은 개인이 좀 파는 날이었고, 오늘은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날이었는데, 오늘 급등한 종목들의 공통점은요, 전부 다 기관 또는 외국인이 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갔고, 또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잘 갔어요. 무거운 주식들. 삼성전자 같은 너무 큰 거 말고 코스닥에 있는 시총 상위주들이 일제히 올라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중소형 테마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재미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모화학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았고, 유일에너테크, 이거는 저의 추천주였었죠. 좀 가다 말았는데 뭐 괜찮습니다. 더 보시고, 웰크로나텍 같은 종목도 오늘 뭐 가다 말았는데 다 공통적인 건 중소형주예요. 그래서 오늘은 중소형주가 가는 날은 아니었다 보니까 좀 대형주 위주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배터리 쪽에서는 이제 이쪽 말고도 금양 같은 종목들도 그동안 많이 좋았었죠. 미친 듯이 올라가는 종목이었는데요. 보시면은 기관 외국인 다 팔았어요. 이거는 개인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 앞두고 좀 파는 모습이 나왔고요. 미래나노텍도 한번 수급을 볼까요? 자, 이 녀석은 외국인 기관이 좀 사긴 했어요. 그렇지만 윗꼬리가 좀 달렸다는 부분에서 저는 조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금양보단 나아요. 그렇지만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수급이 좋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금양처럼 완전히 개인 수급으로 끌어올렸다가 기관 외국인들이 판 종목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미래나노텍보다는 금양을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강했던 뭐 지아이텍, 요거 이제 어제 제가 적어놨던 건데 다들 오늘 약간 조정을 주긴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A 프로 여전히 진행 중이죠. 에코프로 오늘 좋았고, 엔캠,
이런 애들이 오늘 좀 많이 올랐죠. 기관 외국인 수급 들어와서 바닥에서 올랐고, 이 신규 상장주인데 작년 상장주예요. 공모가 42,000원. 작년에 상장해가지고 지금 13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반토막 수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터리 쪽에서도 분위기가 이제 바닥주를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주도주만 보다가 이제는 좀 많이 올랐는데 안 올라간 거 없나? 이러고 있는 거죠. 눈을 돌리고 있다는 거. 코스모는 오늘 신소재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신고가를 달성했는데요. 역사적인 신고가인가요? 네, 맞네요. 대단합니다. 그죠? 네, 코스모 그룹주가 많이 올랐어요. 얘네만 올랐어요. 근데 대부분 다른 종목들은 그래서 지금 현재 주도 업종이 이렇게 가고 있지만 시장의 판도가 달라지면은 분위기는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배터리 쪽에서는 우리가 폐배터리만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전고체 배터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쪽의 대장주는 이수화학입니다. 이 종목이 진짜 다재다능하죠. 제가 2년 전에 그렇게 1년 전에 추천한 이유가 있었어요.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는 지금 미래컴퍼니 같은 종목이 이번에 바닥에서 튀어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이거 배터리로 올라가는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꽤 오랫동안 바닥에서 잠들어 있었던 종목인 만큼 한번 가면은 잘 갈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얘가 그동안 못 갔던 이유는 실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실적 나온 거 보세요. 그동안에 적자 실적이 그러니까 작년 2020년도 적자, 대규모 적자, 21년도에 좀 살아났고 22년도에 상반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200억.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한 4배, 5배 한 거죠?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작년 64억인데 올해 230억. 한 3, 4배 정도? 재무 상태가 올해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부채 비율 30%에다가 유보율이 3000%를 찍었어요. 영업이익률 20%대. 배당을 좀 안 준다는 게 유일한 단점인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주도 종목이 아닙니다만 이 배터리 업계에서 정말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해 볼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소형주기 때문에. 그리고 동화기업은 예전 유튜브제 찾아보시면은 아마 제가 올라가기 전에 2020년도인가 이때쯤인가 아마 소개드렸던 게 있었을 거예요. 코로나 막 터지고 나서 그때로 기억합니다. 그 뒤로 주가 몇 배 올랐죠? 이 회사는 원래는 이제 건자재 건설 쪽인데 소재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배터리로 엮였어요. 그래서 동화기업의 자회사인 동화일렉트로 라이트라는 그 회사 때문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테마로 엮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바닥은 아니에요. 2년간 너무 랠리를 보여가지고 약간 지금은 쉬어가는 중이에요. 저는 시간은 걸릴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종목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고체 테마 중에 아직 안 오른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 관심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도 이제는 조금 분위기가 옥석 가리기 분위기로 가고 있고 아직까지는 강하긴 합니다만은 안 오른 배터리도 관심을 좀 가져보자고요. 다음은 로봇입니다. 로봇이 오늘 왜 올라갔나? 우리 삼성 자산운용에서 로봇 ETF를 발행하는데요. 근데 이미 로봇 열풍 지나갔잖아요, 벌써. 이미 로봇 언제 히트 쳤었죠? 올 초, 작년 말에. 이미 로봇 히트 쳤는데 뒷북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로봇이라는 산업이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로보로보는 올해 연초 올라간 거에 비하면 좀 뭐 더 빠질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오늘은 되게 좋았어요. 오늘 이제 월봉 차트라서 이렇게 보이지만 오늘 괜찮았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도 오늘 괜찮았어요. 힘이 괜찮죠? 작년 상장 종목 유일 로보틱스 그 종목도 오늘 굉장히 고공행진하고 있고 얘도 신규 상장주. 확실히 신규 상장주가 잘 가요. 오래된 종목일수록 물린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RS 오토메이션 야 이거는 옛날에 우리 정의원 방송에서 긴 바닥에서 매집했던 건데 이것도 참 많이 갔습니다. 요거는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해성 TPC 이런 게 좀 오늘 상승률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올랐는데 이거 말고 로봇주 되게 많아요. 그냥 오늘 상승률 제가 순위만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오를 만한 로봇주는 상당히 많다. 로봇은 사실 저는 이것보다도 9월 말에 있을 테슬라의 AI 데이 뭐냐면 그때 테슬라가 로봇 공개한대요. 인공지능 플러스 로봇 옵티머스 로봇 공개한다 그래서 9월 말에 로봇 재려고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삼성도 아마 그거를 노리고 9월 말 10월 초에 그 ETF 만든다고 하니까 다 그거 노린 것 같아요. 로봇 테마는 9월 한 달간은 오르락 내리락 무조건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거예요. 왜냐면 이 정보를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한다 그러는 거는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져요. 정말 개나 소나 다 알고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롤러코스터를 굉장히 많이 탈 거고요. 단타하기엔 좋죠.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어제 제가 살짝 제기를 드렸던 바이오제약주 이제 바닥이 아닐까? 네, 어제 제가 관심 종목으로 뭐 드렸었죠? 삼성바이오. 아, 얘는 좀 무거워서 못 갔어요, 오늘. 아쉽습니다. 그치만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늘 다 좋았습니다. 셀트리온. 그리고 박셀바이오는 반등하다 말았고, 제노포커스가 오늘 급등 나왔죠? 레몬 가는 중이고, 홈캐스트 무난하고요. HLB 그룹주도 오늘 다 터졌죠. 제가 어제 적어놓은 것들입니다, 이게. 이거 혹시 바닥이 아닐까 싶어서. 그래서 오늘은 이 바이오 제약주 중에서 HLB 그룹주들이 싹 다 올라갔습니다. 물론 호재가 있었으니까 갔겠죠. 여기 이제 간암 치료제 관련해서 HLB 또 뭐 있습니까? HLB 글로벌 상한가, HLB 생명과학 급등, HLB 제약 급등, HLB 테라퓨틱스가 다 급등했어요. 그래서 그룹주들이 싹 다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바이오 제약 업종에서 지금 얘네만 분위기가 좀 좋은 상황인데 이쪽에도 좀 살아나서 다른 친구들도 같이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반등, 셀트리온 제약도 반등,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반등. 전부 수급은 외국인 기관입니다. 이 바이오 제약 업종이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물가나 환율이 되게 민감한데 이 바이오 제약 쪽을 약을 만드는데 우리가 원자재를 해외에서 사오지 않잖아요. 다 어떤 과학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연구소나 이런 데서 뭐 배양을 한다던가 해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원자재를 외국에서 사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바이오 제약은. 그리고 우리나라도 약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은 다 있어요. 다만 우리나라는 신약을 못 만들 뿐이지 기술이 없어서 신약을 못 만들 뿐이지 복제약은 또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도 오늘 괜찮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오랜만에 반등하는 모습인데 저는 지금 자리 좋은 반등 자리라고 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우리나라 백신이잖아요. 근데 WHO에 긴급 사용 목록 등재 신청을 했다는 소식에 반등을 좀 했어요. 저는 좋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주 좀 괜찮았고 다음 주까지 좀 본다고 한다면은 저는 뭐 보로노이 같은 종목들 이런 것도 오늘 느낌이 좀 있었어요. 루닛. 공통점이 뭘까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저는 관심을 갖고 있고요. 여기 이제 기사를 잘 보시면은 샤페론이나 알피바이오 같은 이제 조만간 상장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어떨까?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이 샤페론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국전약품이라는 종목입니다. 저는 이 기업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잘 보시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5G, 오늘 통신 장비주들이 오르긴 올랐는데요. 다 오르진 않았고요. 드림텍이나 뭐 대한광통신, 좀 유명한 종목들 위주로 올라갔는데, 자, 이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저는 수급인 것 같아요. 오늘 뭐 시총도 시총이지만 드림텍 기관외국인 샀죠? 대한광통신 기관외국인 샀죠? RFHIC 기관외국인 샀어요. KMW 오늘 누구야? 기관들 엄청 샀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단순히 그냥 테마로 올라와서 그러니까 개인들이 막 끌어올려서 움직이는 종목들과 실제 기관 외국인들이 사서 올리는 종목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개미들 종목이랑 기관 외국인 종목은 다르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아셨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얘네들이 사는 걸 보세요. 물론 개인들이 사는 게 화끈해요. 진짜 화끈하고 막 3연상 가고 막 그래요. 근데 기관 외국인들이 사는 거는 그렇게는 안 가지만 지속적으로 오래 갑니다. 이건 선택이죠. 난 짧고 굵게 할 거야. 그러면 개미들 테마주 보는 게 맞고요. 나는 좀 안정적인 걸 살 거야 라고 한다면은 기관 외국인들이 사는 거를 따라 사지 말고 기관 외국인들이 사는 거를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잡는다. 이렇게 보면 좋겠죠? 네, 통신장비 업종 중에서는 오늘은 좀 기관 외국인 종목이 좀 좋았다. 다음은 이제 종가 종목을 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오래 쉬잖아요. 오래 쉬다 보니까 오늘 요건 따로 뭐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추석 전에 봐야 할 만한 종목으로 우리 지난 영상에서 제가 뭐 드렸었죠? 방산주랑 금리 인상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제가 영상이 수요일날 올라갔었나요? 화요일날 올라갔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푸른저축은행 같은 친구들이 바로 수요일날 급등, 오늘도 장중 급등으로 좀 했어요. 제주은행 어떻게 됐습니까? 연일 급등하고 있죠? 고려신용정보, 뭐 얘는 좀 빠졌는데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가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오르긴 잘 가고 있어요. 한일단조 뭐 다 좋아요. 잘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괜찮아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좀 빠졌네? 현대로템. 괜찮아요. 방산주가 좋은데 오늘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정부에서 북한에 그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하겠다라고 했어요.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지. 지금 남북 관계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잘 된다면은 북한이 도발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우리가 북한이랑 뭔가 사업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항상 북한은 뒤통수를 많이 쳤어요. 그래서 저는 방산주에 대해서는 그건 그거고 얘네는 그대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남북경합주가 좀 갔다 왔잖아요. 뭐 아난티마 이런 거 일신석재. 그래서 방산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고 금리 인상 관련주가 생각보다 좀 빨리 움직이는 모습이라서 다음 주에 뭐 단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짓겠는데요. 이번 주는 사실 배터리가 없었으면 재미없는 한 주였어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업종들 지금 좀씩 들어오는데 이런 애들이 또 다음에 주도 업종이 될 수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추석 다녀오시는 분들 안전운전 하시고 또 맛있는 거 드시고 아직 코로나 확진자가 줄었지만 많습니다. 외부 접촉하시는 거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연휴 끝나고 뵙겠습니다.